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39세의 여성이며 인천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 남편과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연이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제게는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업으로 매우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기사가 우리를 차로 등교시켜주는 정도로 환경이 좋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고 제 자신조차도 환경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어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리라 생각했던 것도 잠시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내고 집안에 어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때가 바로 사춘기 시절이었습니다. 앞날이 깜깜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격히 집이 망했거든요. 집에는 빨간 딱지의 아버지는 일단 빚 때문에 도망 다니는 신세였고 외동딸인 저를 키우기 위해 주부로 평생을 사신 엄마가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항상 깔끔하고 요리 실력이 뛰어났던 엄마였기에 남의 집에서 파출부로 일하면서 둘이 근근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부족한 부분까지 열심히 보완하신답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서 우유 배달도 하고 저녁에는 식당 고깃집에서 불판도 닦으셨죠. 식구가 적어서 가난했지만 엄마 덕분에 저는 불행하지 않게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양 어선을 타고 빚을 갚아나가시는 중이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채무의 이행이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는 빚을 상속받았기 때문인데 엄마는 결코 그럴 수 없다며 남은 빚을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에게 남은 빚을 상속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창창한 저에게 빚이 전가되었다는 점에서 엄마의 입장에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하여 생각한 것은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여 기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대학을 다니면서는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서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했어요. 엄마는 불우한 환경에서도 잘 돌봐주셨는데 항상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는 조금이라도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요. 제가 악착같이 공부해서 졸업을 앞두고 나름 빠르게 취업을 하여 사회에 발을 내딛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엄마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쉽지 않더군요. 엄마가 시집을 가실 때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파출부의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엄마는 긍정적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지금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한 회사는 금융업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받는 월급과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직장 동료들까지 모두 좋았죠. 아마 그 때문에 운 좋게 직장 상사와 마음이 맞아 사내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짊어진 질문을 둘이 질 수 없기에 번번이 거절했지만 처음에는 연애만 하자고 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남편으로서 괜찮겠다 싶었던 남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빚을 갚는 것과 진정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 남편에게 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결혼은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혼자 벌어 빚을 갚고 엄마를 돕고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은 뚝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번번이 거절하는 저에게 늘 먼저 결혼하고 싶다고 들이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희 집 상황을 모두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당황을 하는 것 같았는데 남자친구는 이게 왜 결혼하지 못할 사유가 되냐며 되려 절 놀라게 해주었어요. 말이라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에게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어쩌면 처음이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을 해주니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이 사람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괜찮겠다 싶었어요.
내 마음 잘 알아. 우리 집도 지금은 괜찮지만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거든. 내가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면 제가 결혼하고 같이 보탬이 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결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혼한 후에는 다른 얘기는 없을 거예요.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우리 집 일을 도와주는 것만 부탁드릴게요. 엄마가 평생 힘들어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파요. 빨리 편안히 쉬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시집 가더라도 우리 엄마가 혼자 빚을 갚고 사는 건 원치 않아요. 제가 그 빚은 제가 갚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되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나는 괜찮아. 당연하지. 난 한 입으로 두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한 약속은 꼭 지킬 거야. 고마워. 어려운 결정을 내게 도와줘서. 후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오빠네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아신다면 좋아할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잖아. 며느리가 빚도 있고 친정엄마도 부양해야 한다면 반대하실까봐 걱정돼. 난 괜찮지만 우리 엄마가 눈물 흘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우리 집에서 천천히 이야기하고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니까 괜찮을 거야. 나만 믿고 이제 우리 결혼하러 가자. 그러던 중에 어쩌다 남자친구와 결혼 약속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매우 기뻐하셨어요. 조용히 마음속에서는 혹시라도 내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살까 걱정도 했지만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하게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 엄마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셨어요. 정말 효도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는 신속히 진행되었는데 우리가 만나서 1년이 아니라 3년이나 살펴봤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가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을 듣고 시아버지가 결혼식 때 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설레임을 느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한 부모 가정이라고 날 비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거든요. 상견례 당일, 긴장한 엄마의 두 손을 꼭 붙잡고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남자친구에겐 결혼한 형이 2명 있었지만 우리 집은 인원이 적어서 가족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만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아휴, 반가워요. 아마 사무이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민정이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시집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아닙니다. 사도님이 더 감사하죠. 부족한 저를 너그럽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세요. 그게 제게 요구되는 일이에요. 민정이가 우리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집이 화사해서 좋습니다. 사부님의 곱게 키워주신 덕분이겠죠. 분위기는 너무 좋았어요. 생각보다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다정다감하셨죠. 아버지도 없고 집도 많이 기울어져 있어서 혼자 너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두 분 다 따뜻하셨습니다. 중간에 아버지는 몇 번 엄마를 바라보시기도 하셨지만 그냥 쳐다보신 것이었거든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아주 화목했어요. 상견례장을 벗어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 엄마가 소개시켜주신 댁의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어머, 진주떼가 아니야? 아이고, 여기 한정식 집엔 웬일이야. 여기 진주댁을 다 만나네. 아유,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아, 사모님. 제가 밥 먹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혹시 식사하시러 오셨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일행인가 보네요. 여기 밥맛이 있어요. 자주 오거든요. 그럼 내일 보는 걸로 하고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어머님의 얼굴이 급격히 변하셨습니다. 저는 얼굴색이 확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 역시 그러면 안 되지만
순간적으로 엄마가 일하시는 집 사모님이 모르시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어떡하죠? 아버님은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어머님은 아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집으로 가실 때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똘똘하게 인사를 하시고 떠나셨어요. 남자친구는 최대한 우리 엄마를 보고 괜찮다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엄마는 저와 차를 타고 오는 내내 잡을 안 썩이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이 아팠고 아까의 제 모습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사돈 어른들께 딸이 책 잡히진 않을까 계속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런 모습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괜찮아요. 어차피 석현 오빠도 엄마가 일하는 거 다 알았고, 뭐 어때요? 나는 오히려 더 편안한 기분인데 창피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라서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의문스러워. 엄마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날 뿐이야. 그래서 기분 푸세요. 나는 너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안 사도 괜찮은데 내 안색이 좋지 않았던 걸 보니까 혹시 내가 다른 이의 입장에서는 부적절하게 행동한 걸까봐 걱정되네. 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내게 부담스러울까봐 불안해. 내가 지금까지 겪은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결혼해서라도 더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너 때문에 나를 책망하려고 하냐? 에휴, 난 왜 엘리베이터를 탔나 싶기도 해. 거기만 앉아 있어도 분위기 좋게 끝내는 건데, 엄마. 혹시라도 걱정 마, 난 이런 걸로 싫다고 하시면 결혼도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내가 행복하겠어. 땡, 그런 소리 마라. 그래도 인상도 좋으시고 아까까지 분위기도 좋았는데 아휴. 괜히 마음에 걸린다. 전화라도 해야 하나. 자불한 적인 엄마를 진정시키고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엄마가 하는 일을 알았지만 파출부이신 줄은 몰랐기 때문에 당황을 많이 하셨다고 했고 아버님께서는 그게 뭐 어떤 거냐고 했다네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맘 같아선 굳이 이런 결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이런 것 때문에 파혼했다고 하면 엄마 마음이 더 무거워질 걸 알기에 고민이 되었죠.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그냥 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잠시만 그런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되었죠. 괜찮아. 엄마가 어머님이라는 것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혼자서 너를 이렇게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하셨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갑자기 그렇게 마주하니까 조금 놀라신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지는 것 없어. 너무 마음 쓰지 마. 어머니 표정이 걸려서 그래. 처음에는 다 좋았는데 급격히 어두워지셨잖아. 우리 엄마한테 혹시 편견 같은 것이 생겼을까 봐. 나 그 부분을 엄마랑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결혼 준비만 잘하면 돼. 어머님은 괜찮으시니까. 응, 엄마야. 걱정만 하는 거야?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나한테 피해 갈까 봐. 그런 걱정만 하는 게 죄는 아니라고 말인데.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도 잠시라도 시댁에선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놀라셔서 그랬나 보다. 넘어가게 됐잖아. 아니, 그렇게 넘어가야 했습니다. 괜히 좋은 날을 앞두고 이러쿵저러쿵. 들 추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러 다녀갔습니다. 중간중간 시댁에 들러 밥도 먹었지만 특별한 말씀이 없어서 내가 너무 크게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혼주 한복 맞추러 가는 날, 어머님과 엄마가 만나 한복을 고르는데 시어머님은 엄마에게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해했어요. 말이 없으신 게 아니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하신다는 걸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는 시어머님을 보니 혹시나 제게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결혼이고 나발이고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은 이 한복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우리 엄마는 이게 더 잘 어울리네요. 두 분 다. 이 의미를 전해주려면 문장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아래는 다시 작성한 내용입니다.
요거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너희 엄마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결혼식에 빈티 안 나게 엄마가 그런 농담을 하시니 어렵네요. 장모님도 피부가 고우셔서 아무거나 입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님 어떠세요?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걸 남자친구가 애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엄마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참고 있습니다. 혼주 한복을 입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딱 저랑 남자친구만 보고 그 말씀을 하셔서 민망했어요. 민정이랑 석현이는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왔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시고 계시니 어차피 집에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어요. 집에서 밥을 먹고 나가세요. 오랜만에 애들도 온다고 했으니 같이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 전에 자주 뵐수록 서로 친해지고 시댁이 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제게도 그러다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가셔야 할 거라고요. 식사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야. 엄마는 버스를 타고 가셔도 돼요? 빨리 가서 먹고 천천히 놀러 오세요. 날씨도 밝은데 어때요? 맛있는 걸 먹고 오세요. 우리 딸이요. 앞으로는 저가 데리고 갈게요. 밥 먹으러 가실까요? 어머님께서 혼자 계시기에요. 그래서 금방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버스를 타면 새 정거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난 버스를 선호해요. 빨리 가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맛있는 것을 드세요. 마음이 고맙네요. 엄마는 놀리며 우리가 데리는 것을 저희 손으로 방해하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심각하게 상처받았어요. 정말. 시부모님 집에 도착해 밥을 먹었는데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게 먹었어요. 아버지께서 왜 함께 오지 않으셨냐고 물으셨지만 엄마께서 바빠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확실해졌죠? 엄마께서는 우리 엄마와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얘기에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시는 듯했어요. 때로는 말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엄마께서는 행동 하나, 표정 하나로 저를 상처 주셨네요. 결국 우리의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성의의 표시로 엄마와 아빠용 이불 세트, 그릇 세트, 수저 세트 등 없는 가정에 선물을 통해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어머님께서 기쁘다 하시기보다 오히려 실망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민정아, 고마운 선물을 보내주신 건 감사하지만 센스가 진정으로 부족했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가 보낸 선물과 똑같이 그대로 보냈다니. 사람이 보는 눈은 키워야겠다고, 그러니 주고받기도 아니고 성의가 없어요. 제 마음을 담아 선물을 해주었어야 하는데. 에휴, 말을 아끼고 싶어도 할 수 없네. 아니, 그것은 제가 선물을 너무 잘 받아주셔서 그랬어요. 어머님께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 제가 고른 건 어떤 것이 유용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 종류로 고른 거예요. 어머님이 선물을 잘해주셔서 저희도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면 장모님은 당연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니 당신도 성이라고 보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지 못할 마음을 주어서 저희 집에 매우 유용한 물건으로 엄마는 시댁에도 똑같이 비싼 세트 선물들을 보내주셨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머님 마음에 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본다고요.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무 당황했고 모든 게 어렵기만 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낸 선물이 매우 유용했다고 하니 비슷한 것을 보내셨다면 감사해야지 아니면 당신 마음에 안 들었더라도 현재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요. 그게 뭐야? 세기가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당신 요새 너무 예민해. 물론 그것 또한 아버님께 혼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면 엄마들끼리 부딪힐 일은 많이 없겠다 싶어 참았네요.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없이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은 많이 아팠지만 엄마는 너무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했어요. 결혼식 내내 행복해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자신에게도 뿌듯했고 오히려 힘든 삶 속에서 제가 곱게 키워주셔서 더 감사했어요. 드디어 신혼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이 친척집에 더 많이 도와주시면서 엄마가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남편께서는 정말 감사했고 결혼 전 약속한 것들을 실천하는 남자라서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우리가 친척집을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시자 아버님은 어느 정도 이해해 주셨지만 어머님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이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이 커서 어머님의 화도 견뎠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가 왜 친척집을 도와줘야 하는지, 그래서 내 아이는 왜 안 가지고 있는 거냐는 말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미안해했습니다. 부득이 한 것이었어요. 부디 우리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현 씨가 같이 도와준다고 해서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면목 없어요? 나 솔직히 말해서 그때도 많이 놀랐다. 진주 때 너희 엄마가 너희 열심히 키워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더 가니 취직시키고 한 건 내가 인정하겠어. 근데 격이 맞아야지. 격이 다 줄부가 뭐니? 도대체 내가 그날 말은 안 했지만 누구만 할까봐 창피해서 진짜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너희 집에 속은 기분이야. 선물 세트만 해도 그래요. 좀 똑같은 걸 사서 보낸다니? 색깔만 다르면 다야? 내가 한두 번 참은 줄 알아? 그나마 너만 좋아하게 됐을 뿐이야? 참고 넘어간 것만으로 돼서 오리였는데 석현이의 등골까지 어디 놓칠 사람도 없으려면 내가 왜 그러려고 했는데? 석현이가 장가 갔다고 생각했어. 너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자꾸 물어봤지? 응, 우리 아들들 며느리들은 그런 건 없는데. 어찌 너는 너희 엄마만 알아? 우리 석현이의 돈을 보느라 힘들어하는 거 모르고 나 참 말로 막힌다. 면목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 나쁜 짓을 하며 키워주신 게 아니라 정당하게 노력해서 번뇌하며 살아오신 거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어머니가 그러시면 저 부분은 제가 죄송할 게 아니에요. 같네요. 석현 씨한테는 이제 친정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당부할게요. 어머니가 화내시는 부분 다 이해해요. 주의하겠습니다. 어머니. 노여움 푸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도 어머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기에 남편에게 더 이상 우리 집에 관여하지 않도록 도와주지 말라고 심정하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님 칠순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죠. 형제들끼리 준비한 선물을 해드리고 각자 부모님께서 준비해주신 선물을 드렸는데요. 형님들이 드린 선물을 보시고는 어머니께서 애쓰셨겠다며 좋아하셨지만 저희 엄마가 직접 준비한 선물에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어요. 형님들의 친정에서 준비한 선물은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목걸이와 귀걸이 금속품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준비한 건 다름이 아니라 사돈의 입맛에 맞는 반찬들과 맛있는 갖가지 음식이었어요. 이를 만들면서 고생했을 엄마를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찔끔 나려 하지만 애써 참았어요. 어머님은 칠순 때 각자 친정 어머님들께 준비해주신 선물에 기분이 좋으셨는지 밥을 사시겠다고 약속을 잡자고 하셨어요. 선물을 받았으니 답례를 해야 한다며 주말에 약속을 잡으셨어요. 우리 엄마가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았지만 형님들과 어머님들까지 다 같이 만나는 터라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칠순 모임이 끝나고 엄마에게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엄마가 불편해 하신다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가 선물을 너무 고마워하시는데 언젠가 형님네 어머님들과 함께 밥 먹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괜찮아. 엄마는 당연히 괜찮아. 우리 딸이 걱정이야.
혹시 다시 엄마가 뭐라도 실수할까 걱정돼. 어떤 옷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고 대신 사돈이 음식을 맛있게 먹으셨다며 엄마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 아마 만족했을 텐데 당연하겠지? 자, 너는 거기서 한 그릇 다 먹었다며 엄마 음식 솜씨가 훌륭하잖아. 음식절이 너무 불편해하지 않도록 해. 옷은 어때? 상견례 때 입었던 것 말고 새로 사줄까? 엄마, 용기 내고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맛있는 식사 잘하고 돌아와. 어머님이 너무 좋은 기분이라 한턱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엄마가 작아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님들의 저녁 식사가 되었는데 사정상 일을 해야 해서 처음부터 참석하지 못했고 늦게나마 참석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은 오셨고 형님들과 어머님들이 호호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구석에서 얘기를 듣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결혼한 목적이 그렇지 않았는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코스 요리집에서 함께 지내야 했을 때 다행히 엄마는 저를 보며 다시 편안한 모습이 되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난 후가 문제였어요. 당연히 시어머님이 밥을 대접해 주시는 자리였고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우리 엄마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든 말들이었죠. 저런 인격체였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참, 진주댁은 더 기분이 편하다고 했지 않나요? 선물도 무조건 반반으로 해야만 손해보지 않으니까 밥값도 반반하는 거죠. 그런 억지로 운영된 말들의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했고 이 자리는 엄마를 망신시키는 자리인가 싶었어요. 주변 어머니들은 옆에서 윙윙거리며 딸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같았어요. 그 말들은 전달되어 제게 도착했죠. 어머, 진주 때 그랬죠? 막내 며느리 안 싸우던데 파출부를 하는 거야? 어머, 고생하게 생기셨는데 너무 의외하네. 아휴, 엄마 조용히 해. 요즘 파출부가 어떻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동서가 들으니 나중에 따로 얘기해. 안 그래도 어머님이 안 좋아하시니. 형님네 얘기를 듣고 있으니 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요즘 세상에 파출부가 뭐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속상해요. 다들 왜 그러세요? 파출부가 신기한데 제 엄마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저를 키워주신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모욕을 들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렇게 싫으시면 제가 그냥 이혼할까요? 앞으로 안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 발끈하기 전에 내가 틀린 말을 했나요? 그냥 진짜 댁이라고 하길래 진주댁이라고 불렀다가 내 칠순 때 아니라 선물을 안 주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던가.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냄새나는 음식을 그리고 우리 아들 등골을 실컷 빨아먹었으면 자기가 먹은 밥값 정도는 내겠지. 그러니 난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우리 아들이 갖다 바친 돈만 생각하면 너희가 너무하다고 지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그동안 몇 번이고 참았는데 이젠 안 되겠네요. 석현 씨가 결혼을 처음 할 때부터 도와준다고 하는 거 제가 말렸어요. 그래도 도와주고 싶다 하길래 그러라고 한 거죠. 몇 년을 도와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것뿐이에요. 그마저도 제가 그만두라고 해서 지금은 안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매정하실 수 있어요? 순간 제 말을 끝으로 갑자기 아버지가 저기서 뛰어와 서일리걸렉세식세프션 리퀘스트 엔터티 투라우지. 발견될 수 있었던 그 피로 아버지께서는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하면서 이것도 또 한 번은 제기해볼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헷갈렸어요. 아, 사모님, 결제했습니다. 몰라봤어요. 낮은 곳에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디서 뵀나 했었는데 오늘 아들의 말씀하던 중에 내 생각이 났어요. 안성건설 윤철환 회장님께 해당하는 부친의 이름을 바로 생각해냈죠. 너무 늦게 알아봤네요. 시어부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외치자 장례는 활기차게 이어졌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털 속에 주저앉으셨고 그동안 한없이 참아왔던 눈물을 서럽게 쏟아내셨습니다.
전 형제들께 어머님들과 자리를 좀 피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자리에 어머님, 그리고 저희 아버님과 우리 엄마만 남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님은 어려운 시기에 저희 아빠에게 큰 신흥을 지고 있었고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할 때 아버님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죠. 제가 미처 알아봐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들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뵙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죄송합니다. 인연이 되어 버렸네요. 우리 민정이가 회장님의 자제였다니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가문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은 안색이 변하셨어요. 매우 고생하셨던 시절, 밥조차 못 먹고 있던 때에도 우리 집에서 도움을 받아 몇 번이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우리 아버지 덕분이라고 했었거든요. 시어머님도 깜짝 놀라시고 자신이 그동안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달으셨어요. 우리 남편이 그 당시에 매우 성실하게 살아가셨다고 자주 말씀하시고 형편이 어려워서 제기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꼭 도와주고 싶은 친구라네요. 그 친구가 석균이 아버지일 줄은 저도 몰랐네요. 우리를 이렇게 뜻깊은 인연이 있었군요. 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잊고 살았는데 남편 생각을 하니 이렇게 눈물이 멈추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떤 말인가요?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아서 지금 회사를 탄탄히 다스리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 은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들으셨죠? 우리 엄마가 이래도 진주대기신가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서 말씀해보세요. 백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집에 도움 주시어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면서 우리 엄마를 결혼식으로 하대당하다니 참 속상했습니다. 어차피 저희 엄마가 저와 함께 울면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때서야 울면서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난 파출부였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공장에서 무너져가는 상황을 견디고 계시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어요.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 남의 집에서 자주 일했죠. 그래서 너희 엄마를 보면 젊었을 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싫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 세월엔 아무도 모르겠지만 꼭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파출부로 근무하며 모든 서류를 다뤘지만 자꾸 너희 엄마를 보면 그 모습이 떠올라서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날 이렇게 살게 해준 분인데 내가 미안하다. 사돈 미안합니다. 내가 사돈에게 큰 신뢰를 퍼냈네요.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울며 얘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어려웠던 시절 얘기를 들었던 적은 있지만 이 정도로 어려운 줄은 몰랐거든요. 저희 엄마와 저, 그리고 어머님까지 목 놓아 울자 아버님은 묵묵히 옆에서 들어주고 계셨고요. 그리고 엄마가 입을 뗐어요. 다 용서하지요. 아니, 용서할 것도 없지요. 사돈 파춘부가 모두 탑니까? 난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조금이나마 우리 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밥벌이를 하며 빚도 갚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 행복한 것 아닐까요? 어떻게 편하게 살기는 좋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딸 민정이가 예쁘게 자란 것과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한 것으로 지금은 모두 행복합니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괜찮으니 우리 민정이만을 다르게 대해주세요. 우리 딸도 예쁘게 보아주세요. 엄마의 이야기에 어머니는 많이 반성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도 어머니에게 빨리 사과해야 한다고 나무랐고요. 제가 미안합니다. 특히나 제가 인식도 없이 이 사람이 어머님을 신뢰를 속였다는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주세요, 어머님. 젊은 날에 받은 은혜, 지금 나는 다 갚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없었다면 나는 살 사람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사모님. 나는 정말 민정이 딸처럼 잘 대해주겠습니다. 부디 전에 한 행동들은 잊어주세요.
아버님과 어머님께서 사죄하셨고 엄마는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아버님은 우리 빚을 그 자리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아버지가 없었다면 아버님도 없었다고 하셨지요. 돈은 아깝지 않으셨다고요. 지금이라도 회장님께 빚을 갚을 수 있어 기뻐하고 있네요. 지금은 우리 엄마와 어머님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용서를 빌며 우리에게 엄마께 먼저 다가갔습니다. 덕분에 우리 엄마도 자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최고의 친구라며 좋아하셨어요. 가끔씩 시어머니께서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것 또한 인연이었을까 싶습니다. 스탑한 인연에 대해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스치면 인연이니 그 인연을 놓치지 말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